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호체계 조정 등 후속 조치 없이 장평 지하차도만 개통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신호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남구의 제1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했습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대연 골목시장 상인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절정을 맞은 겹벚꽃이 빨리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18일 비가 그친 후 20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다시 기름값이 오르면서 운전자들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성과 홍보에 급급해 신호체계 조정 등 후속 조치 없이 장평 지하차도만 개통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신호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 장평 지하차도 개통 이후 상부도로 곳곳이 정체 현상이 극심하다는 보도했었습니다. 신호체계 조정 없이 터널만 개통하다 보니 산업단지를 오가는 차량들과 뒤엉켰기 때문인데요. 보도 이후 부산시는 신호체계를 빠르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금 계획이 그 부분의 신호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추이나 교통 추이나 이런 걸 보고 과연 신호체계가 변경됐을까?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신평 장림 산업단지 사거리, 좌회전을 위해 차선을 따로 만드는 좌회전 전용 포켓 차선이 기존보다 연장됐습니다. 직진 차량 흐름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좌회전 차량들이 본선 포켓차로 외에 본선 1차로까지 이렇게 쭉 묵어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직진 차량 흐름에 좀 방해가 있고 해가지고 이 좌회전 포켓을 연장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신호도 얼숙교 대교로 아침에 출근 시간은 반대 방향보다는 얼숙교 대교로 넘어가는 차들이 많고 해가지고 신호를 갖다가 종점보다는 한 5초 정도를 조금 더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 현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주변 도로 정비는 여전히 여러 달 더 걸릴 예정입니다. 조금 요만탕 나아졌어요. 마무리가 다 되면 롯데마트 앞에 저기서도 좌회전이 가능하고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영 나아질 거예요. 장평 지하차도 상부도로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대연 골목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유통은 물론 동백전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대연 골목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숙 씨. 그의 가방엔 손님들로부터 받은 수백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한 다발 들어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6일 이 시장이 남구에선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게 이제 형성이 안 되니까 이제 돈은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이제 받고 입금을 시켜도 입금이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려면 2,000제곱미터의 면적 안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대연 골목시장은 7,700여 제곱미터 안에 76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달 상인회를 조직하고 지난 6일 남구로부터 지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현금 교환이 가능하고 동백전이나 5,6도 페이와 같은 지역 화폐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양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그 골목시장으로 등록된 만큼 저희가 앞으로 기준에 맞는 그 공모 사업이 있으면은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남구청과 남구문화원은 오는 21일 오후 대연 골목시장 중앙광장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축하하는 음악회를 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 벚꽃은 유난히 빨리 피고 빨리 져서 아쉬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조금 늦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겹벚꽃이 절정을 지나면서 짧디 짧은 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겹벚나무에 솜사탕 같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겹벚꽃의 이름은 꽃잎이 겹으로 돼 있는 모양에서 유래됐습니다. 일반 벚꽃보다 크고 가지마다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짙은 분홍색과 옅은 분홍색이 섞여 더 화려하고 화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 오기 전에 진짜 왔어요. 저희 야간인데 퇴근하고 나서 여기서 와서 여기 주변에 친구들 많은데 오늘 비가 올 테니까 그냥 혼자서 다니고 편하게 혼자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저기 필리핀 이런 거 없어서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겹벚꽃은 벚꽃이 지면 피어납니다. 일반 벚꽃보다 2주 정도 개화가 늦는데 올해는 4월 중순 절정을 맞아 꽃비를 흩날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아쉽죠. 예, 우리 청춘도 가는데 이 꽃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계절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너무 아름답고 봄꽃처럼 살고 싶어요. 부산 지역은 18일 비가 그친 후 20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25일에는 한 차례 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 비가 그친 이후 25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19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올라 20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다시 기름값이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름값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를 깎아주던 조치가 이번 달로 끝날지 아니면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리터당 1,635원인 부산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보다 56원 싸 평일 오전에도 주유하려는 차들이 이어집니다. 그 핸드폰에 그 가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거 보고 찾을 때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 바쁘니까 지나가면서 확인했던 집 중에서 싼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 역전 현상을 보였던 경유 가격도 휘발유 가격보다 1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보다 가격이 조금 내려가니까 도움이 많이 되지. 부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달보다 리터당 각각 56원, 22원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부터 꾸준히 올랐는데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원가량 더 오르는 상황.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는 37%까지 인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고물가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장돼야 되죠. 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저희처럼 영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이달 들어서부터 오름세를 이어가는 기름값. 고물가의 기름값까지 들썩이면서 서민 경제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70대 남성이 약초를 캐러 금정산에 올랐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8시 15분쯤 약초를 캐기 위해 금정산에 올랐다 오후 3시쯤 가족에게 하산한다고 연락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금정산 산성마을 인근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번영로 부두방면 문현램프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굴착기 궤도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와 방음벽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를 통제하고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한 뒤 오전 6시 30분 도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1일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탄소 중립 포털 넷제로 부산을 오픈했습니다. 넷제로 부산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탄소 중립 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참여하는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부산시는 포털 개소와 함께 시민들이 탄소 중립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부산 신소재 산업단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MJY 파트너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지난 17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MJY 파트너스는 물류센터 신설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부산시와 진흥원은 관련 인허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상에서 해운대 간 지하 대심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기존 동서고가도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서고가도로 일부 구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5년 준공된 동서고가도로. 남구 간만동에서 부산 진구를 거쳐 사상구까지 도심 14km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서 대안으로 지하 대심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심도가 완공되면 고가도로는 철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주민들은 철거 소식에 기대감을 높였지만 고가도로 존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치한다는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 일상생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존치로 거론되는 구간은 진양 사거리에서 사상 IC까지 7km. 일각에서는 동서고가를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일부 구간에 공원을 조성해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로질러 막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 등은 일상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 단절은 물론 슬럼화까지 가속되면서 고속도로 철거는 주민들의 염원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도로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을 단절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적용해서 지역 발전을 그동안 제어하고 있었으며 지역민들의 그 삶의 질 향상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서고가도로는 꼭 철거하여서 부산시는 동서고가도로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철거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일광읍 명칭이 때 아닌 친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횟집 상호였던 일광에 대해 소개하면서 일광읍 지명도 일제강점기에 생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항일 독립운동가 40여 명을 배출한 기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치적인 논쟁에 지역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 일광읍이 친일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9일. 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횟집 상호인 일광에 대해 일광읍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일광이란 단어가 영어로 선라이즈, 즉 우길기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이후 기장군은 역사적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광읍은 일광산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기장 향교의 사료에 따르면 1758년 영조 34년에 지은 남루상량문에 일광산이 언급돼 있습니다. 일광은 25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의 진산을 부르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장의 한 향토사학자는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일광산으로 불린 게 1000년도 넘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햇빛, 여기는 달 그림자, 그러면 일광산, 다름산, 그거 이가 맞지. 800년대 보통 우리나라 도소의 풍수가 성행되었다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광산 보면 1000년도 넘죠, 이제. 주민들은 정치적 논쟁에 일광읍 지명이 희생되는 꼴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해당 언론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광은 해가 뜨는 우길기의 모습이 아닌 햇빛을 의미한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기장은 그 항일 독립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광 주민을 비롯한 기장 구민 전체를 친일로 매도하는 것으로에 대한 그 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광읍 현안 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해당 언론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서구가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서구는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8기 서구는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간 편차 없는 균형 발전 사업 등 3개 분야 34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과 헬스장 등의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을 실시합니다. 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34곳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모두 9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이 제시됩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 불리는 엠폭스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 예방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와 장비를 생산하는 외투 기업을 경기 남부에 집중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생산 공장은 물론 연구소까지 직접 투자금만 9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세종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87주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월간 매매 지수의 하락폭도 크게 둔화됐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4.19 혁명 기록물과 함께 제14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등재 권고를 판정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오는 8월까지 대한매포츠협회와 협약을 맺고 직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동할래 병원 갈래를 운영합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운동지도와 매일 만보 걷기 과제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을 극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부산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7일 문현 1, 2동 등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골목길을 투어하면서 3개월간 치매 조기 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남구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김혜정 어르신 지도자의 소프트 테니스 종목이 지도 교환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지난 7일 서구 관내 상담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중독 문제 상담 개입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지도자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서 운영하는 부산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8일 검정고시 응시 장소인 사하중학교에서 응시 청소년에게 도시락 등을 전달하는 2023년 제1차 검정고시 고사장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서구청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대교 수능연구소 오대교 대표를 초빙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전략 학부모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